올 가을 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어린이와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독감 예방주사를 하루라도 빨리 맞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주민 부담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재건축 적정성 검토를 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 독감 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병원입니다. 지난 2년간 거의 없었던 독감 환자가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해제가 되고 방역이 좀 완화가 되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독감 의심 환자들이 선서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 2달 사이 독감 의심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미 독감 유행 기준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올 가을 겨울에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동량이 많아졌고 코로나 이후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인구 집단 내 자연 면역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아마 이렇게 조금 더 빨리 가장 윗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가장 좋은 대비책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백신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코로나와 독감 백신을 모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맞아야 되느냐? 당연히 동시에 맞으시면 됩니다. 한쪽 팔에 독감 백신 맞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쪽 팔에 코로나 백신 맞으시면 됩니다. 갑자기 열이 나거나 온몸이 아프면 독감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이 보이면 되도록 빨리 병원을 찾아 독감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고했습니다. 독감에 걸리면 이틀 안에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이번 달 21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은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살 이상 어르신입니다. 방역당국은 독감 예방접종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상입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지난 14일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안전진단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재건축을 위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자는 게 안건의 주 내용입니다. 이 구청장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 현재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단지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안건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수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방제 성능 목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강남과 서초 등 지역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해 시는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 3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빗물 터널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방제 성능 목표 상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권연한 세종대 교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우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 전역의 방제 성능 목표 강우량을 시간당 100mm로 상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홍수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방제 성능 목표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빗물터널뿐 아니라 풍수의 보험 확대와 홍수 예측 등 종합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돼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재건축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요. 네, 화상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시의원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조례 설명에 앞서서 잠시 안전진단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무분별한 개발과 건축을 규제하기 위한 일종의 정부의 제도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공동주택 구조상 재건축은 선순환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규제로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재건축을 양성화하고 현실에 맞도록 관련 제도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그 생각을 이 조례에 담아서 개정을 준비하게 됐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그동안 상위법과 달리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가로막았던 서울시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는 반드시 요청자가 전부 부담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것을 상위법과 같이 임의 규정으로 이제 개정해서 범위를 폭넓게 열어두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표입니다. 네, 이 안전진단의 비용을 자치구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사실 정부 또 서울시 그리고 지자체와 주민에게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께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모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이게 꼭 금액만의 문제는 좀 아니었어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큰 부담이었고 어려움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재건축 신속 추진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오세훈 시장의 목동 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이 지켜지지 않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대로라면 목동 아파트 6단지를 제외한 다른 단지가 모두 지금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지구 단위 계획을 상정해서 정비 계획 또 구역 지정안을 입안할 수 있다면 이게 좀 더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5분 발언에 대한 그 서울시 답변이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중에 제가 유세차에서 반복적으로 거론한 것이 교통 영향 평가였습니다. 재건축 추진 과정 중에 사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교통 영향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 경우는 그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하고 시의원들이 그 전에 사전 노력을 해서 이미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목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고 더군다나 1년을 더 연장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선거기간 유세 중에 항의 발언을 이제 상당히 많이 했던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이미 교통영향 평가가 다 끝마친 상황입니다. 안전 진단만 해결되면 재건축 추진의 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최근 또 논의되고 있는 일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 목동이나 상계동처럼 기존의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가 사실 일기 신도시보다 더 노후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신속 추진해야 한다라는 명분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목동 아파트 내 재건축 추진 단지가 14개나 되다 보니까 이게 재건축이 이루어져도 뭐 전세 대란이나 교통 혼잡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요?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서울시에 제가 황 의원이 제안한 블록 개발 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한 그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14개 단지가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마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양천갑 지역은 내내 공사 중일 겁니다.
그 과정 중에 발생할 전세 대란, 뭐 소음, 먼지, 교통 혼잡은 물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의 학습권 침해는 저희의 상상을 불허할 겁니다. 아마 모두 다 전학을 가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 블록 개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두세 개 단지를 하나로 묶어서 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 혼란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많은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었습니다. 은평구가 오는 19일부터 3주간 은평마포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엽니다. 참여 기업이 온라인 채용관에 공고를 올린 뒤 입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구는 온라인 채용관 외에도 구직자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무료로 컨설팅하고 이력서용 사진 수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박람회 사무국으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구직자는 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오는 22일까지 학부모 진로 코치 프로그램 교육 수강생 30명을 모집합니다. 교육 주제는 국내외 교육정책 소개와 4차 산업시대 대비 진로 설정 방안, 미래직업 트렌드 등으로 기본과 심화 두 과정으로 나뉩니다. 교육기간은 기본 과정이 오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심화 과정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입니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